네, 우리 금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이동근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네. 좀 지쳐 보이세요. 이번 주 좀 힘드셨어요? 지금 시장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항상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저도 뭐 이제 이런 시장을 잘 겪어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점점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점점 이제 새로운 그 영역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실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오, 부장님 그거 참 뉴노멀이라는 거 책 내보시면 어때요? 주식 시장에도 뉴노멀이 온다. 약간 책 타이틀 그런 같은 책들은 느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7시 한 10분쯤 왔을 때 이미 1층에서 여유 있게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까? 이런 이제 경제 해탈한 자세. 3주간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힘드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시장 공부를 하시는 아니라 그냥 책을 보면서 여유 있게 그건 이제 어떤 그 약간의 그 멘탈? 스트레스 해소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그런 겁니다. 예. 아, 진짜 네. 시장이 너무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멘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부장님이 보시기에 요즘처럼 사실 뭐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고 뭐 실적 얘기도 나오고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까지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셈법을 어디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결국은 뭐 시장은 미국의 긴축, 뭐 금리 인상 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이게 불과 한 이틀 사이에 시장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뭐랄까 방향이 좀 달라졌는데 네. 사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CPI가 나오면 3월 CPI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물론 8.5% 상승이라는 것 이거는 시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국 이제 그것에 주목한 게 아직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근원 CPI라는 걸 이제 불러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근원 CPI는 전월 대비해서 예상보다 좀 덜 올랐더라. 그렇죠. 결국은 이게 뭔가 이제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네. 시장이 좀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그 이틀 만에 조금 이제 좀 퇴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 지금 이런 그 물가의 정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의견들이 대립이 됩니다. 네. 이제 이거는 뭐 일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근원 CPI가 이제 우리가 근원 CPI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식품, 에너지 이런 것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금 이제 둔화가 되는 상승이 둔화가 되는 그런 이제 영역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그 정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하나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유가의 하락세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상하이 봉쇄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정점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4월 CPI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힘을 받나 싶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그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 총재가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앞서 시간에도 이제 이화정 과장이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 어제 발언이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시장에는.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조금 시장이 조금 이제 그 하락 쪽으로 방향을 좀 급격히 틀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 위원들이라든가 뭐 지역연은 총재들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매파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좀 돌아서고 있는 이제 그런 이유들인데 결국 이제 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이르려면은 굉장히 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지금 정점을 찍고 안 찍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잖아요. 근데 지금 8.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설사 뭐 이게 정점을 찍었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한 6%, 7% 이런 그 상승을 몇 번을 지나야지만이 몇 번 또는 그 이상을 지나야지만이 2%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게 정점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뭔가 정책을 뭐 여기서 또 수정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5월달에 뭐 50bp 인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고 더 나가서는 뭐 이제 50bp 인상을 2번 연속으로 한다. 뭐 더 나가서는 지금 뭐 그런 어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5월달에 75bp 인상하는 거 아니냐. 언제 좀 확률이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매파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이런 정점론을 떠나가지고 일단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연준이 강한 그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느냐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이게 뭐 한 1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최금리 10년물이 한 1.5%, 1.2%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뭐 1.9% 가니까 시장이 되게 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6, 2.7, 뭐 2.8 이래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발작은 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시장이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마지막 곱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이제 유하진 과장도 2.8 정도면 거의 지금 이 시장이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의 상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약간 저도 뭐 더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얼마나 좀 안정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네. 사실 이제 그 스케줄을 보면은 그 오늘 이제 부활절로 휴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IMF 패널 토론에 참가를 해요. 이거 며칠인가요? 그게 21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5월 FOMC 앞두고 파월 의장의 마지막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물론 저는 뭐 원론적인 발언 정도 하지 않겠나 싶은데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뭔가 또 아이디어를 준다거나 힌트를 주면은 시장이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보다 앞서 가지고 18일 날에는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로 연은 총재가 또 발언을 하는데 항상 블러드 총재가 발언을 할 때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어요. 아시겠지만은 워낙 세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막 혹시라도 또 이 양반이 여기서 뭐 75pp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그 당분간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서 23일부터는 블랙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발언들 블러드 총재 그다음에 파월 의장 이런 발언들이 끝나고 이제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연준의 어떤 스탠스 이런 부분들을 보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린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그 시장이 왔다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상당 부분은 반영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 2.6, 2.7, 2.8이 가더라도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뭐 패닉에 빠지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히려 금리도 금리지만은 앞서도 이화정 관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뭐 이런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이 조금 부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조금 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만 좋아지고 경제가 정상화되고 회복되고 이런 수순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금리를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이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목표가 된다면은 이것이 사실은 시장이 더 가질 수 있는 조금 더 본질적인 위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은행의 발언들을 좀 보면은 연준에서는 고용이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으로 금리를 상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언들을 또 봤더니 우리나라는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뭐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은 너무 기우다라는 또 뷰를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중앙은행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게 중앙은행들의 뷰는 명확해요. 우리나라나 뭐 지금 위연준이나 명확한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앞서 약간 소비 둔화가 약간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주부터 다 풀잖아요. 규제 다 풀잖아요. 이제 이게 확실시 된 겁니까? 이제 오늘 나죠? 발표 나죠. 오늘 네. 그러니까 마스크 쓴 거 빼고는 다 푼다고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격적인 리오프닝 이제 뭐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면은 여기서 과연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작용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번에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되게 뭐 이렇게 좀 부진했는데 주가가 오르는 것은 2분기, 3분기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국면이 시작이 되면은 이런 그 어떤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경기를 업시키는데 얼마나 작용을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는 명확한데 이제 민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소비 진작이 얼마나 나타날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얼마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부양할 수 있는지가 트리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즘의 얘기가 어쨌든 실적 시즌이니까 그렇죠. 실적 얘기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종합을 해보면 FOMC 전까지는 뭔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그렇죠. 많이 남았잖아요. 그 와중에 시장에서 뭔가 투자를 하려면 실적 정도만 봐야겠네요. 왜냐면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바로 나오는 예. 결과가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장이 가장 관심은 실적이에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고 대표적인 게 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실적이 되게 부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은 실적이 좋은데 웰스파고는 이제 투자은행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민간 쪽에 뭐 예를 들면 모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좀 침체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왔고 주가가 좀 차별화가 됐어요. 아이비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하고 웰스파고의 주가가 좀 차별화가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S&P 500 같은 경우 이제 요번에 그 시장 조사 업체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1분기 순이익에 대한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2020년 4분기 후에 가장 낮아요. 보통 전망치가 한 2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저도 보고 좀 놀란 게, 지금 별로 이렇게 역시 실적에 대한 뷰가 좋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미국도 마찬가지. 앞서서 이제 그 대형 그 테크주들에 대한 우려를 좀 하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조금 저도 걸려요. 이게 어떻게 나와줄지.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그나마 조금 제가 그래도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 그 시장조사 업체들의 그 예상 결과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거의 매 분기. 그러니까 뭐 지난 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뭐 이제 그 이런 그 예상치를 한 상회하는 기업들이 60% 이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거나 상회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60% 이상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게 그렇더라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조사 업체들이 초반 좀 약간 되게 보수적으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 항상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그거를 좀 뛰어넘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낫죠. 사실 이게 괜히 기대만 놨다가 역시 이게 기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최근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은 이제 기대를 거는데 요번에 이제 앞서 델타항공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건 향후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테크주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1분기 뭐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더라도 뭐 2, 3분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약간 좀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라도 나오면은 시장이 되게 흔들릴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이제 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1분기부터도 반영이 되고 있고 2, 3분기 갈수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업들의 실적에는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화정 과장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가격 전가예요. 저도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기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가격 전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재료라든가 이런 가격이 오른 것을 어떻게 이제 좀 소비자
굉장히 이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소비자한테 정가를 시키는다든가 저희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네, 이게 투자 입장이니까 네, 이게 네. 굉장히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좀 누가 욕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걸 얼마나 잘 정가시킬 수 있느냐가 이 기업들의 실적에는 굉장히 올해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올해 좀 그 투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어차피 지금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죠. 아마 이제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또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익 전망이 상향된 업종들은 뭐 그런 것들이죠. 뭐 보험이라든가 또 에너지라든가 뭐 이제 또 뭐 지금 당장의 실적 그렇죠. 이번에 1분기 네. 실적 계속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네. IT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주가들은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지금 이런 종목들 뭐가 뭘 따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매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삼성전자냐 LG전자냐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봤는데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계속 매도네요. 그렇죠. 그저께도 크게 반등했을 때 맞아. 기술적 반등이냐 뭐 이제는 네. 더 이상 빠질 게 없지 않했는데 보니까 그저께도 외국인이 또 매도세였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물론 실적이 뭐 그렇다고 치고 2분기도 솔직히 기대는 제가 봤을 때도 좀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LG전자 쪽으로 가시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더 이상은 뭐 이제 더 이상 빠지겠냐 생각이신지.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 좀 더 이제 그 영역을 넓히면은 결국 지금 이 소위 얘기하는 IT 대형주들이 다 좀 지금 좀 주가가 못 가고 있죠. 하나 이제 예외가 LG노텍이에요. LG노텍만 그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이제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바닥권입니다. 아직까지. 이건 뭐 지금 요번에 1분기 실적도 좀 선방을 했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그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중요한 건 수급적인 요인이고요. 이게 수급적인 요인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들이 가기 위해서는 특히 삼성전자, LG전자는 뭐 그 대표적이지만은 이 수급적인 요인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종목들의 어떤 시세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데 뭐 이화정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네. 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여기서 없어요. 탄력적으로 반등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사실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그렇다면 여기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뭐 팔 수 있는 국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걱정은 네. 대형주에 물려 있어서 문제인 거지.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대형주를 사기엔 굉장히 좋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악재 요인들이 다 불거졌지만은 네. 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그러니까 좀 호재성 요인들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GOS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뭐 갤럭시 S22 같은 경우도 판매 나쁘지 않아요. 계속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 가격도 계속해서 이제 안정이 좀 돼갈 것으로 보여지고 뭐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성과가 좀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이고 네. 또 이제 전장 같은 경우도 올해는 전장이 상당히 좀 뭐 지금 LG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역시 이제 전장이거든요. 네. 전장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됐지만은 이런 것들의 실적 기여가 올해부터는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건 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좋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주가들이 지금 이런 호재 요인들이 부각이 못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역시 수급이 조금 돌아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외국인들이 뭐 사는 걸 바라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환율이라든가 기대를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환율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어떤 지금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과의 어떤 갭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신흥시장, 그러니까 신흥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유출 이게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최근에 중국도.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경우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자금이. 이게 이런 부분들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진국 쪽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들 이런 것들이 뭐 당분간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뭔가 되면?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네. 사실 수급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매력적인 그 대형주들이 구간이다. 아. 지금 더 빠질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아니다.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제 그저께 뭐 예를 들면 그저께처럼 삼성전자 좀 반등도 나고 그죠. 이제는 그러면서 항상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현금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오히려. 종목들은 좀 한번 담아보는 전략도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몰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게 좀 이거는 길게 또 봐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못 짜시는 분들이 얼마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포트폴리오상 이런 종목들도 좀 담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시장이라는 것도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이제 네. 저는 지금 지수가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조금 이제 전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장중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한 2,600 한 뭐 60, 50 반등은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뭐 이런 흐름에서 안정을 찾더라도 여기서 대형주가 다시 뭐 막 간다 이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또 종목 장세의 재현이에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또 시장의 어떤 패턴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형주도 안 갖고 있으면 좀 약간 소외될 왕따가 수 될 있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뭐 이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지금 왜냐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격 메리트 그리고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이런 네. 쪽에서는 충분히 네. 이런 대형주들을 좀 담아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끝났을 때 이제 수급을 기점으로 이제 어떤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는 여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삼성전자 위주로 그죠. 필두로 대형주들이 가는 분위기가 오기 때문에 또 그때를 대비해서는 지금이 또 그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러면 그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포인트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렵죠. 이 질문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뭐 단언하기는 네. 어렵지만 이머징 국가에 대한 뭔가 이 수급적인 측면의 분위기 반전은 어느 정도 FOMC 끝나고 중국 뭐 봉쇄 끝나고 그쵸. 앞서서 사실 과장님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과장님은 이제 중간 선거 있으니까 5, 6월쯤에 조금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 보시던데.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 뭐 네. FOMC 끝나고 왜냐하면 이제 좀 이제 시장에 지금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조금씩은 이제 해소가 되거나 완화가 돼야 되죠. 네, 근데 또 네. 이제 또 나온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것도 지금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뭐 5월달에 뭐 이제 휴전될 끝날 것이다. 천년만년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네. 일단 전쟁이 이미 오랫동안 좀 생각보다 길어졌고, 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뭔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요새 뉴스들도 많이 안 나와요. 일단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예. 맞아요. 시장의 관심은 조금 무뎌졌어요.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중요한 것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의 네, 문제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만약에 정말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네. 5월달 정도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뭔가 그 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기가 생긴다면은 네. 이거는 상당히 그 고무장. 이머징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아.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이제 FOMC도 끝나고 뭐 이제 결정이 되고 미국의 그 어떤 금리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뭐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시 끌어오는 네. 이미 지금 뭐 몇몇 아이비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이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요? 예,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저가 논리입니다. 지금 이제 좀 약간 그, 예. 바닥이니까 가격적인. 사자 좀 싸다 아. 이런 논리인데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게 제일 잘 통하는 논리죠. 시장이 뭐 지수도 이제 그렇지만은 지수도 항상 요번에 몇 번 올해 들어서 2,600을 몇 번 겪어봤는데 그 정도 가면은 바닥 논리가 아, 작동을 맞다. 해요. 네. 아 여기 이 정도면 사도 된다. 똑같아요. 종목도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받았고 이제는 사도 된다. 사실 항상 거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바닥 논리가 좀 작동을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도 바닥- 하반기에는 그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바닥 논리를 얘기하셨길래 예.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뭐 또 준비를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신재생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CS 윈드나 삼강 MNT나 풍력, 네. 태양력 좀 살살 좀 바닥에서 살살 움직이는 모습이 그래요.
좀 보여요. 그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신재생 에너지를 저도 조금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부치 부장님께서는 맞아. 저 부장님 다른 데서 방송하시는 거 아, 봤는데 진짜요? 거기서 방송하고 나간 종목이 일주일 안에 바로 급등하더라고요. 뭐 왜 던돈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나?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제가 오늘 이걸 꼭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 했거든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예, 그 아니 다른 방송보다 좋으면 좋았지 뒤떨어지는 거 용납할 수 없어요. 나가셨어. 네. 아니 CS 그게 윈드 오늘 확실하게 좀 의견 제가 이제 그 들어가야겠네요. 종목 얘기를 되게 안 해요 사실은. 이게 방송에서 종목 얘기를 뭐 하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네. 뭐 이제 그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좀 묶어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화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전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 유럽하고 이제 미국 쪽의 움직임들인데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불러온 가장 큰 그 세계적인 변화가 뭐냐 하면은 에너지의 자립화, 식량의 자급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워낙 그 가격들이 급등을 하니까 뭔가 대체제를 찾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스스로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찾는 게 지금 뭐 각국의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은 이게 정말 갈등의 불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천연가스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당장 올해부터 한 수입량 3분의 2는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뭐 천연가스의 수입을 다변화시킨다든가 다른 나라로 아니면 이제 뭐 석탄 발전소 가동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설치 수요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이제 기존에 계획 세워놨던 것보다 한 1.5배 수준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도 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유럽의 움직임들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가장 좀 어떤 이런 그 지금 빈도라든가 이렇게 높은 데가 유럽인데 유럽이 지금 더 이쪽에다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면서 트럼프 정권과 가장 차별화시켰던 부분이 역시 이런 에너지 정책이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화석 연료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어떤 그 방향 전환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그 더 나은 재건 법안이라고 이게 작년에 한번 좀 이제 좌초가 됐어요 한번 이제 그 약간 뭐 금액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좌초가 됐는데 요번에 이제 구실이 생긴 거죠. 아 이거 봐라 이렇게 된다 러시아 그 이렇게 이런 거를 봐라 이게 어떤 에너지 빨리 좀 그 전환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된다 이런 그 이제 논리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 예산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그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래요? 정부 바뀌면서 물론 이제 원자력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당히 좀 이제 그 정책 전환이 나타나겠습니다만 결국 깔고 있는 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이에요. 아예 원자력을 안 하고 가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였다면은 이제 원자력을 깔고 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논리는 그리고 이제 방향성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이미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나 이런 ETF를 보면은 지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ETF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상황이고 ETF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정말 그 유럽에서 세운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면은 실적에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뭐 우리나라 업체들 지금 저는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이게 국내 어떤 그 비중보다는 뭐 CS 윈드가 됐건 삼강 M&T가 됐건 뭐 그 뭐 하나 솔루션이 됐건 간에 이게
거기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우리나라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런 신생에너지 관련주들은 네. 지금부터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부장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뭐 가격은 저도 주가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이제 문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신재생 쪽으로 기조를 스탠스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원전도 아예 탈원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전을 갖고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신재생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까 자꾸 언제 들어가야 되지 이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답이 나왔네요. 결국에 수출 쪽으로 방향성을 튼다면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가긴 가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이제 말하고 있었던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신재생은 방향성이 맞으면은 길게는 봐야 되는데 그쵸. 지금 빨리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큰 데서 볼 종목이 맞나요?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에 따라 다르겠는데 네. 이때 이런 그 뉴스 플로어가 나오면서 아마 주가들은 단기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이미 뭐 이번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해서 네네네. 좀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몇몇 종목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단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런 단발적인 움직임도 움직이지만은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글로벌 방향성이 이제 똑같아졌다는 거죠. 이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화석연료에서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네. 이 부분을 좀 이제 앞에 놓고 방점 결국은 좀 이제 두고,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게 주가 자체도 네. 뭐 아시겠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CS인드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최근에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네. 주가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뭐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의 증가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뭐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부장님 탑픽은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CS인데요. CS. 왜냐면 그러니까 뭐 네. 지금 태양광도 중요하지만은 풍력 쪽에서의 어떤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런 쪽이 저는 조금 그 가장 긍정적으로 온 종목입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양광 쪽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BBB 보안이 조맨친 그쵸. 상원 의원이 네. 계속 이걸 계속 반대를 했다가 반대. 올해 러시아 이후부터 갑자기 좀 기조가 살짝 바뀌는 할 말이 그죠? 없나 보네요. 반대할 만한. 이유가. 그러면서 이제 네. 조금 다시 분위기가 아, 좋아지지 않았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지금 이 뭐 유럽도 유럽이지만은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인들의 어떤 생각을 많이 바꿔놨어요. 사실은 이게 공화당 쪽에서도 이제는 저렇게 될 수가 있다 에너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상당히 이런 이화정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런 그 반대론자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논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에너지의 어떤 자급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충분히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아도 되는 그런 국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S 윈드 보면 실적 좋아요. 근데 난 주가 왜 이렇게 빠졌나 싶었는데 네. 역시 부장님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네. 일주일 정도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CS 도 종목에 그건 아니고요. 대해서 그건 한번 체크 그런 건 아니고. 해 보겠습니다. CS 윈드 지금 적어 놓는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채팅창에. 실적 보면은 사고 싶어요. 뭐 내가 봤을 때 올해 전망도 좋고 저는 왜 빠졌나 싶은데. 참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뭐 조금 더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면 빨리 아니 가고 뭐, 싶어요? 아니 뭐 저야 제가 오늘 너무 부장님 괴롭힌 것 아니 같아가지고. 별 말씀을요. 오늘 부장님 다운되셨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안에서 어쨌든 이제 파생돼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까지 얘기 나오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원자재나 리오프닝 쪽으로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예. 있잖아요. 그 짧게 치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뭐 비료, 사료 이쪽은 유효하겠습니다. 사료. 이 비료 사료마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유자의 예, 영역이다. 이게 사실 이게 네. 뭐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그거 새로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이 지금 그죠, 움직이는 그죠. 주가의 수준이 이미 테마성으로, 네, 그렇기 가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뭐 지금 뭐 네. 정말
치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런 식의 그 패턴이 가능하다면 저는 뭐 말리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리오프닝은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어제 이제 좀뭐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하기 다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히려 저는 좀 길게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살 수 있는 사모을 수 있는 이런 업종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제 뭔가 이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다 풀리면은 이제 뭔가 굉장한 또 한 차례의 보복 소비부터 해가지고 뭐 여행의 본격화 등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 격리를 아직은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주들이 좀 이제 움직이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리오프닝 안에서 뭐 여행 항공 말고도 화장품이라든지 그쵸. 어제 조금씩 움직임 보였던 영화 쪽도 있고 그쵸. 굳이 중국이랑 안 얽힐 수 있는 쪽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도 근데 중국이랑 안 얽힐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중국의 어떤 그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거 업체들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야 된다면은 역시 조금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건 오히려 저는 소비 관련주들, 뭐 이제 뭐 백화점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좀 한 차례 움직이지만 패션 의류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항공 여행주 이런 것들도 이제 그다음 따라갈 수가 있고 앞서 말씀 뭐 엔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은 공연의 이제 본격화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아마 올해 내내 약간 그 섹터별로 조금씩 시차를 두고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큰 테마로서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는 올해 내내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실적으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가도 굉장히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 지금 올라오는 건 기대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의 어떤 그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온다. 메모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 또 프로그램 다 잘라서 올려드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유명합니다. 정보 잘 집어주시는 거. 그래요? 그러면 또 이게 하나로 만족을 할 수 없단 말이지. 돈돈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예, 좋습니다. 오늘 항상 한 주의 마무리를 부장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네요. 별 말씀을.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이제 해달라고 제가 좀 쳤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해주신 이동근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